모든 아이들이 생긴 것이 다르듯이 성격도 다릅니다. 때문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 획일화된 정답, 지름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는 방법을 알고 부모 노릇을 시작하진 않죠. 하지만 모든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원하는 것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좀 치워. 귀찮아. 그냥 내버려둬. 눈 뜨고 감는 것도 귀찮단 말이야. 조금만 움직여. 정말 못 말리겠어. 가만히 보니 멜로우가 귀찮아를 입에 달고 있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여기서 보면 우리 멜로우가 우울증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기 우울증은 성인과 달리 우울하더라도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거나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은 보통 우울한 기분이 행동하러 나타나는데 예전에 비해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짜증을 내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거나 배가 아프다고 한다거나 울기도 하고 신체적인 증상, 비행,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증상들이 보이는데 그걸 가면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의 이유가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귀찮고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고 피곤하단 말을 수시로 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행동에 단순히 우리는 사춘기가 빨리 왔나? 왜 이렇게 게으르니?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또 애들이 무슨 우울증이야?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는 부모들도 많이 있죠. 맞아요. 6세에서 17세 사이의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관련 장애를 조사한 기관의 통계를 보면 부모의 보고형 검사에서 아이가 우울 관련 장애가 있다고 느낀 경우와 아동의 자가 보고형 검사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느끼는 경우가 7.37%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양육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그렇죠. 느껴져요. 네. 양육자들이 아이의 우울증을 인정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우울증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자료를 조사해 오셨다고 했는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이들의 우울증 발생 원인으로는 환경적 원인이 있고 생물학적 원인이 있고 유전적 원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 있는 아이는 결정이 내리기 어려워서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안절부절하고 성적도 떨어집니다. 말이 느리고 굼뜨고 말수가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통증을 호소하고 감정이 없는 듯이 그런 눈빛을 보이기도 하고요. 무조건 피곤하다는 말도 많이 하죠. 늘 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가 또 불면증이 있다든가 그런 수면 이상이 발생합니다. 청소년 중에는 어른과 달리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도 우울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청소년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도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동 청소년의 우울 증상은 성인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앞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잘 낸다든가 행동이 산만해지고 과격해져서 물건을 던지거나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1번부터 10번까지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사춘기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이 겹쳐 보일 수 있어서 양육자들이 자녀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우울증인 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우울 증상을 보이게 되면 네. 양육자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이죠. 그렇죠. 네. 무조건적으로 뭐 개입을 해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이의 기분이 좋아 보일 때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행동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행동법이 있어요. 그 행동법 중에 하나를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가장 먼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이가 우울해지면 그 이유가 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를 이해를 하려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서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와 평소에도 꾸준히 대화를 가지는 시간이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네.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꺼내면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해야 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제대로 눈을 마주치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눈을 맞추고 아이에게 공감하면서 하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도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스킨십인데요.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충분히 느낄 만큼 스킨십을 자주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스킨십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좀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어색하더라도 자꾸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항상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부모의 스킨십이 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다.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양육자분들은 저처럼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해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주 칭찬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소아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을 보면 나는 못난이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가치가 없는 애야. 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규정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이 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부모의 칭찬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는 소중하고 또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아이를 자주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네.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면 아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이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다는 것은 너는 이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존재감을 주게 하는 건데요. 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감을 주면 아이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자기의 존재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아이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될 수 있어서 어디에 가서도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행동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어느 날 행동을 바꾸니까 아이들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세요? 네. 왜 안 하던 이상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참 그럴 때 좀 씁쓸했어요. 안아주는 스킨십이 있는 엄마, 또 지지해주는 엄마,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그런 엄마였나? 그렇지 못했구나. 후회를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네.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이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의 감정을 살피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이의 존엄성을 일깨워서 정서적으로, 맞습니다. 신체적으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아이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 일단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엄마가 또 아빠가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아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의욕 없는 태도를 보이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욕이 없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없는 아이거나 또 부실한 영양 상태로 인해 건강이 약화되었을 때, 그리고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에너지가 없을 때, 가족의 죽음이나 이혼으로 인한 상실을 경험했을 때, 또래 집단의 따돌림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등 이런 정신적 우울감을 느끼고 있을 때 등이에요.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없는 아이는
전문의 진단을 통해 원인을 살펴보고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실한 영양 상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경우 정확한 진단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 섭취가 있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아이의 건강 회복을 도와야겠죠. 맞아요. 신체적 에너지가 부족하면 의욕 없음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병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다음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에너지가 없을 때, 네,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에너지가 없을 때는 제가 해드릴 조언이 있을까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진정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는 양육자의 결단이 중요하겠죠? 주어진 과제가 너무 어렵거나 복잡한 과제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럴 때 심리적으로 압력을 좀 받게 되면요. 자신의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집단에 속했을 때 근면성을 키울 수 있는데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과제나 집단에 속해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나 봐. 그런 생각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러한 열등감은 아이에게 무력감을 주게 됩니다. 맞아. 열등감이 심해지면 아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사에 의욕이 없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회화책을 봤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분들은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 저는 기본 회화인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면서 제가 난 뭐지? 난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런 자괴감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완전히 경쟁에 내몰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그리고 가끔 아이들이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는데 보면 공부를 하는 것 같진 않고. 멍 때리고. 예, 그렇죠. 그러거나 또는 이제 소파에서 할 일 없이 누워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소파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네. 누워서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렇죠.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죠. 네. 너무 안타깝죠. 아동기에는 운동이나 언어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기 욕구를 표현하고 그걸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또 방학 중이고 뭐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신체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컴퓨터를 한다든가 누워서 스마트폰을 한다든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욕구를 풀기 어려워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무기력한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 청소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지만 무기력한 걸 보여서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이야기를 안 하죠.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그렇죠. 많으니까. 근데 학교는 가정과 함께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는 곳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등교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70%다, 70% 이상이다. 그 이유는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양육자들도 이 학교가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전 세계적인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학습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우울한 정서를 보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무조건 아이의 욕구를 충족해주면 아이가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는 양육자들이 맞아요. 조금 계시는데 사실은 지나친 욕구 충족이나 또는 욕구 충족이 부족할 경우 이 두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면 아이들이 부지런해집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누적되면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맞죠. 아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들어주게 되면 오히려 무언가를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뭐 내가 안 해도 다 해주는데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해달라는데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 안 돼 하고 그냥 철벽 방어를 하실 게 아니라 네.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쟤는 누굴 닮아 저렇게 게으르지? 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많은 양육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이가 의욕 없어 할 때 적용할 양육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개인마다 적용되는 상황 대처법이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저하된 의욕을 높여줄 긍정적인 자극이 먼저 필요합니다. 가족들이나 부모들의 칭찬이나 인정 등이 필요하죠.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과제를 완료했을 때 또 칭찬해야 되겠죠. 뭐 겨우 그건데 뭐 네. 그 정도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와 대단해 정말 멋지네 이런 뭐 형용사를 쓰는 칭찬도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아이가 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좋아. 다 완성을 했네. 오, 완성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멋져. 네가 이걸 완성을 해서 엄마가 너무 기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라는 말은 칭찬보다는 인정의 의미로 들려지죠. 더불어 아이와 상의해서 상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화물이라고 하잖아요. 과제를 수행할 때 그 수행을 하기 위한 도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하죠. 그럼요. 네, 옆집에 엄친아, 뭐 엄친딸, 뭐 네. 아이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정말 크다는 것 엄마들도 아실 거예요. 자신의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았으니까요. 오토크라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자가분비라는 뜻인데요. 자기 입으로 한 말을 자기 귀로 들음으로써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그 부정적인 말이 부모 자신의 뇌에 그대로 인식되어서 부모 자신도 아이가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자라게 돼요. 그런 것들이 아이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이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부모의 태도에서 온몸으로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라고 그걸 느끼면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렇죠. 친구와 비교하며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기보다는 아이가 잘하는 것을 칭찬을 해준다면 부모 자신도 아이가 가진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면서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죠. 네. 세 번째는 주어진 과제를 왜 해야 하는지 짧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과제는 꼭 숙제나 공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숙제해! 이렇게 이야기인데 안 하잖아요. 네. 숙제 다 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할 거면 막 정말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과거의 일까지 꺼내오는 것도 문제가 그쵸. 되죠. 네가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그렇죠. 예전에 이랬잖아.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짧고 간단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가 싫다고 하거나 반항적으로 말할 때 윽박 지르거나 화를 내지는 말고 차분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행동으로 일단은 쉽게 옮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감정에 벌써 아이한테 엄마가 말하면 하라면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눈을 똑바로 보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봐? 눈을 밑으로 보면 왜 눈을 내려가로? 뭐. 주어진 과제를 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는 아무리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잔소리로 듣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표정이 엄한 표정이나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면 아이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한테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와 함께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이 어려운 시기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뜨고 있죠. 만들기 동영상,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뜨고. 선생님 또 만들기 전공이시잖아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들기 활동을 하게 되면 소근육 발달과 자뇌와 우뇌를 함께 사용해서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집중력, 인내심, 성취감을 높여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만들기를 하면서 소통과 칭찬 등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고 사회성이 발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네, 그럼 만들게 하면서 이제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와 정말 멋진데 칼같이 잘 이렇게 접었냐 엄마보다 저 예쁘게 접었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육아 꿀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창의성과 인성의 깃틀이 평생의 습관과 태도를 결정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자녀 양육 유형에 대해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양육자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자, 빨리 해, 제대로 못해. 이것은 자존감을 낮추는 부모의 언어입니다. 부모의 작은 말 습관만 바꿔도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이상 다운TV 한상순 장순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